두 복소수 알파, 베타와 1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거듭 제곱의 곱이 i가 되도록 할 때 그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거듭 제곱의 규칙을 파악해 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각각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규칙을 파악하시고요. 뭔가를 몇 제곱했는데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왜 그렇죠? 그래야지만 반복이 되고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 첫 번째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알파 제곱을 파악해 봅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전체의 제곱인 거죠. 분모 제곱하면 2고요. 분자 제곱, 앞에 거 제곱 1 플러스 뒤에 거 제곱 i 제곱 곱의 2배 마이너스 2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게 바로 보이고요. 약분 정리해서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i에다가 알파 곱한 거니까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도록 계산을 다 하는 것보다 규칙을 파악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파의 4제곱은요. 이거 보니까 알파 제곱을 제곱한 걸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i 전체 제곱인 거니까 얘는요. i 제곱이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알파의 5제곱은 알파 4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가 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알파의 6제곱은요. 알파 5제곱에다가 알파 곱했다. 그럼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네요. 요거의 반대 보니까 i라고 쓰면 되겠어요. 알파의 7제곱은요. 알파 6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한 건가요? 그러면 i 곱하기 알파니까요. 얘는 알파 i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알파 8제곱은 쭉 보니까 이거 제곱한 걸 표현하면 돼요. 왜죠? 얘를 제곱한 거니까요. 알파 4제곱 전체의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어서 1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듭 제곱해서 1 되는 것을 기준으로 반복돼요 라는 이야기죠. 왜냐고요? 이러면요. 알파의 9제곱은 알파 8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한 건데 얘가 얼마죠? 1이니까 다시 알파. 그러면은 8개씩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나열해 볼게요.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i,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i, 그 다음에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는요, i, 그 다음에는 알파 i, 그리고 1 다시 반복되는 거죠. 몇 개씩 반복이 됩니까? 8개씩이 반복이 돼요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두 번째. 자, 베타에 대한 정보니까 베타의 제곱을 알아봅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전체의 제곱이요. 자, 분모 제곱하면 얼마죠? 4입니다. 분자 제곱이요. 앞에 거 제곱 1,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3i 제곱. 곱의 2배니까 2 루트 3 i 4분의 i 제곱이 얼마니까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자, 분모 분자 모두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정리해서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베타의 세제곱은요. 베타 제곱에다가 베타를 곱하는 건데요. 가만 잘 보니까 얘랑 얘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는 같고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이거 적을 때 이렇게 적을게요. 2분의 루트 3i 마이너스 1로요. 곱하기 이게 베타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루트 3 플러스 1로 적을게요. 뭘 생각한 거예요? 이거랑 이거 곱할 건데 h 합이 a 합 b 곱셈 공식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분모는 4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3i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4를 4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요? 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베타 4제곱은요? 이거는
베타 세제곱에다가 베타를 곱하는 건데 이 얼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니까 간단하게 그냥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을게요. 자, 이제 베타의 5제곱은요. 베타의 4제곱 곱하기 베타입니다. 베타 4제곱은 마이너스 베타였어요.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놔둬도 되죠. 계산해도 되지만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베타 6제곱은요. 앞에 거 쭉 봤더니 3제곱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딱 본 거죠. 베타 세제곱의 제곱 표현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가지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1. 레스. 베타 거듭제곱 6제곱 했더니 1 나왔습니다. 요게 기준이 된다. 그 다음 반복. 이것을 나열해 볼게요. 자, 베타,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인데 이거 한번 써볼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요. 베타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4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베타의 5제곱은요 마이너스 베타 제곱. 6제곱은요 1. 그래서 얘는 몇 개씩? 그렇죠. 6개씩 반복이 돼요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알파의 거듭제곱과 베타의 거듭제곱 곱해서 i가 나오는 경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알파 n제곱 곱하기 베타의 n제곱을 해서 i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i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단순 생각하면 i 곱하기 1이 i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1이 i가 되는 경우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가만 잘 보니까 베타의 거듭제곱에서 요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이거나 이걸 선택했을 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모양이 복잡하죠. 알파의 거듭제곱에서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이너스 i랑 그리고 i가 나오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첫 번째, 이거일 때 알파의 거듭제곱, 베타의 거듭제곱. 이거일 때 알파의 거듭제곱, 베타의 거듭제곱 파악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요게 알파의 거듭제곱인 거니까 알파의 m제곱이 i가 나오고 이거는 베타의 n제곱 1 나오는 경우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요. 알파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i가 나오고 베타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거부터 봅시다. 알파의 거듭제곱이 i가 나오는 경우는 요거잖아요. 1, 2, 3, 4, 5, 6. m이 얼마일 때요? 6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6일 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0을 넘어가니까 8개씩 반복돼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더하기 8 해가지고 14일 때인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때 n은요. 거듭제곱에서 1 되는 경우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맨 마지막인 거니까 n이 6일 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넘어가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 m하고 n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는요. 알파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경우는 m이 얼마일 때요?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2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네, 8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10 있네요. 그러면은 m은 10 괜찮죠? 이때 알파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때 m은 2 또는 뭐가 나와요? m은 2 또는 10이 나와요. 괜찮아요? n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는 1, 2, 3, n이 3일 때고요. 그 다음에 6개씩 반복인 거니까 6을 더하면 n이 9일 때가 나오는 거죠. 그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n은 3 또는 3일 때랑 있고 또 뭐가 있어요? 9일 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m하고 n을 더해서 가장 클 때가 되는 거니까 아하, 이때를 생각하면 되는구나. m이 10이어서 알파의 10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고 n이 9여서 베타의 9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로 n 플러스 n의 최대값 19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9라고 쓰면 되겠습니다.